419번 볼게요. 39번. 자, 이거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자, 봐. 복잡한 형태의 다항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읽혀요. 그렇게 읽힙니까?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럼 풀이가 뭐예요? x에 대한 문자로 내린 차순 정리해 놓고 d에 d가 0이다. 그래서 얘는 d에 d가 0이다. d에 d가 0이다. 풀진 않을 거야.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200번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400번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소단원 기준으로 두세 군데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올 확률이 높다 이거야.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풀지 않고 넘어갈게. 자, 요거 간단한 거니까 빨리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인 걸 알고 있죠. 근데 보기에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1이야. 그럼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기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1을 우리가 얼마라고 읽으면 돼? 알파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괜찮아? 즉, 우리 보기 문제가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정도는 우리가 통분으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배경지식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3이고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1이니까 얘는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3, 3분구 마이너스 2 7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올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요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 네. 여기서 네, 이거는 뭐 좀 너무 쉬운데 빈도수가 높아가지고 한 번쯤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 이 유형 무조건 나와요. 요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요. 자, 그러면 보면 다 이건 기본 문제니까 알 거야. fx는 0의 두 근을 알파면 f라는 껍데기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에만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f라는 껍데기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f라는 껍데기에 알파를 집어넣어야 성립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f에 4x-2는 0의 근을 찾는 거야. 근이라는 건 x값입니다. 즉 여기서 x1, x2 이 녀석의 합을 구하래. 근데 어쨌든 f라는 껍데기는 똑같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뭐여야 돼? 알파여야 돼. 베타여야 돼. 즉 4x 빼기 2가 알파여야 되고 4x 빼기 2가 베타여야 돼. 그래서 x1, x2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x1은 알파 플러스 2를 4로 나눈 거고 x2는 베타 플러스 2를 4로 나눈 거죠. 최종 질문. 이 방정식의 근을 합하세요. x1, x2를 구하세요. 이 두 개를 더하세요. 4분의 문제에서 4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 근데 이건 기본꼴이야. 그럼 이 기본꼴에 응용 문제가 빈도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안 보이네? 다음 페이지요. 네. 똑같은 문제예요. 얘를 만족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근데 여기선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베타 빼기 1이 나왔대. 문자가 섞였죠. 그럼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통일시켜줘야 돼. 어떤 배경 지식?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에서 얼마예요? 2야. 그러면 베타를 2 마이너스 알파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 나와 있는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 F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 빼기 1이니까 2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야. 즉 F에 알파를 집어넣고 더하기 알파 빼기 1을 하면 0이 되는 이 네모 박스에 해당되는 관계식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그래서 저 모양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마지막 최종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요게 변형 1번인 거야. 알겠지? 아마 요게 가장 흔한 내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유형 말고 또 어떤 유형이 등장하는지 볼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돼? 아까 우리 수업 초반에 말을 했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오메가. 그래서 얘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구나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 괜찮아? 자, 그러면 배경 지식이 나와야 되겠죠. 오메가의 3승은 1이다. 즉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알파 3승은 1. 요걸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야 돼. 이 상태에서 fx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할 때 f에 알파 제곱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 알파가 됐대. 그러면 f에 알파 제곱을 직접 넣으면 알파 4승 플러스 p 알파 제곱 플러스 q 플러스 4 알파는 0. 얘를 만족하는 거죠. 여기서 알파 4승을 얼마로 읽어줘야 돼? 알파로 읽어줘야 돼. 왜? 알파 3승이 1이니까 알파 4승은 알파로 읽어줘야 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얘가 p 알파 제곱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q 근데 얘가 0이래. 5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5는 0이구나.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그래서 P가 5, Q가 5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오메가를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자, 넘어가서 463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빼기 2b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부의 부호가 다를 때야. 그러면은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베타를 양수라고 놓고 알파를 음수라고 둘게. 그럴 때 그리고 배경지식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b 라는 배경지식을 갖고 있고요. 새롭게 쓰여져 있는 방정식의 두 군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값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읽을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 놨으니까. 얘가 근, 얘가 근이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하는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될 거고, 두 군의 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가로 가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두 군의 곱 12b라고 쓸 수 있겠다.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 쉬운 것부터 갈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얼마라고 읽으면 돼? 2b라고 읽으면 돼.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이 얼마면 되는 거야? 6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2b. 그럼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a인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래. 그래서 a 값이 얼마인 거야? 2라는 걸 체크했습니다. a 값이 2라는 걸 체크했고요. a가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야. 근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2베타가 4, 베타가 2,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4.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이건 구했지? b를 구하는 거지? 곱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해. 마이너스 8. 이즈 마이너스 2b. b는 얼마? 4. 4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겠다. 네. 문제에서 부호가 다르다라고 주면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놔. 플러스는 알파, 플러스를 베타로 놓고 마이너스를 알파로 놓고 이거를 풀어. 그러면 오류가 안 나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별표. 중요한 문제 나왔네. 493번 가볼게요. 자, 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에 허근, 얘가 허근이야. 근데 알파 3승은 실수래. 그러면 어차피 근이잖아. 근이면 집어넣어야 되겠지. 집어넣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 얘가 무조건 참인식이야. 오케이? 그리고 알파 3승을 이용해야 돼. 때문에 양변에 알파를 곱해. 그러면 알파의 3승은 그리고 넘기면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제곱이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이렇게 넘겨서 p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3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P 가로 열고 P알파 마이너스 P 빼기 3 빼기 P 플러스 3 알파. 오케이? 근데 얘가 알파의 3승이래. 왜 자꾸 강조하는 거야? 얘가 실수야. 그러면 정리를 살짝 다시 하면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P제곱 마이너스 3P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실수야. 알파는 허근이고. 그럼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P 빼기 3은 0이어야 돼. 이걸 만족하는 P는 몇 개 있어? 2개 있겠죠. 그 2개의 합을 구하십시오. 곱을 구하래네. 곱을 구하래. 마이너스 3이라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계속 실수, 허수 계속 신경 쓰면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실수구나 만들어야 되겠죠. 알파 3승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별표 칠게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 무조건 기억해요. 네. 자, 2차 방정식 553번, 553번이야.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조금만 집중하자. 553번.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우리하고는 당연히 애들밖에 없으니까. 네. 이 문제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까지만 하고, 내가 뒤에 만들어 놓은 거는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만들어 놓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데 지장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예담이도 뒤에 있는 문제들이 더 궁금한데 그거는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주든 아니면은 똑같은 이렇게 온라인 풀이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주든 할게요. 약속한 시간이 2시까지, 1시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 할까봐 이 문제까지만 할게. 알겠지? 자, 이 문제는 머릿속에 근분리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배경 지식을 알고 풀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기준점. 세 번째, 축.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를 나눠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아예 탁 못 박아줬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야. 그리고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 두 개가 1보다 크다. 즉 기준점이 1이잖아. 1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겠죠. 그래서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도 1보다 앞쪽에 있다. 이렇게 3단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판별식 접근해 볼게. b 짝수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 빼기 6 플러스 k가 양수. 축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즉 3, 1. 자, 그러면 여기서 (5) 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근분리야. 알겠지? 이 형태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554번도 문제만 한번 읽어볼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그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군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잡혀야 돼. 아까 문제는 그림을 그려줬고 지금 554번은 우리가 문제를 읽고 상황을 그려야 돼. 그리고 아 이게 근분리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근분리는 몇 단계로 푼다고? 3단계로 푼다고. 첫 번째 판별식.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줬죠. 두 번째 기준점. 얘는 기준점을 2개 줬죠.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 F에 4 집어넣으면 양수. 세 번째 축. 마이너스 큰 마이너스 2a분의 b가 4보다 작다. 그래서 3단계로 푼 다음에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써야 된다. 이게 근분리야. 자, 555번도 읽어볼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대.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요?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고 상황이 이렇게 잡히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그림을 555번 문제 읽고 그림 그리는 순간 상황 파악되는 순간 근분리구나.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문제를 풀 건데 1번은 너무나 뻔해. 왜?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대. 그럼 누가 뭐래도 서로 다른 2개죠. 그럼 1번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왜? 모든 수가 나올 거니까. 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 어때요? 2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어? 애매모호하죠? 이렇게 있으면 2보다 작을 거고 이렇게 있으면 2보다 클 거죠. 애매모호하니까 안 씁니다. 즉 근분리에서 555번은 스페셜한 케이스야. 그래서 2번만 씁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집어넣으면 어디에 있다고?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F에 2를 집어넣으면 음수다. 이걸로만 답을 쓸 수 있게 문제가 디자인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근분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자, 이어서 마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73번 가볼게.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냥 함수 하나를 그려볼게. 그럼 이 2차 함수라는 건 뭐를 가지고 있다? 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이 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늘 똑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또는 비례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럼 여기서 기억의 힌트가 뭐야? x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x에 5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 y값, 높이가 같다. 아,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x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x에 5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같구나. 이게 알려주는 건 축입니다. 왜? 어디를 끊더라도 마이너스 3과 5라는 녀석의 평균이 곧 축일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축이라는 힌트를 저 기억이 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5를 2로 나누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축이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최대값은 10이다. 그럼 2가지 버전이 있겠죠. 위로 볼록한 버전과 아래로 볼록한 버전. 이거를 문제에서 아래로 볼록한 버전으로 확정 지어줬죠. 자, 그러면 잘 그렸네. 자, 아래로 볼록한 녀석의 2차 함수 개형을 그린 다음에 축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축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축이 1이야.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생각하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만 생각하래.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한 칸 벌어져 있는 여기가 x는 2겠지. 실질적으로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가 맥스값,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가 미니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10이다.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그 값이 10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함수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함수식을 구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최종 질문 뭘 구하래요? f의 4를 구하겠습니다. 4, 3, 3은 9, 마이너스 6, is 3. 그래서 원하는 값은 3. 그래서 기억의 힌트. 함수값이 같다. 저 얘기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은 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 자, 574번도 가볼게. 자, 이것도 2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기억을 볼게. 기억을 보니까 쟤를 조금만 해석하기 편하게만 바꿔놓을게. 그냥 이항 한번 시킨 거야. 자, fx 플러스 1은 fx에다가 2x의 값을 더해준다. 그렇죠?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바꾸는 건. 자, 그리고 니은을 보니까 f에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다. 힌트가 딱 더 두 개 있잖아. 두 개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의 힌트, f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다. 저거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러면 f의 1은 f에 0 더하기 0.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f의 0은 마이너스 2라고 써있죠. 그리고 내가 숨겨진 힌트 f에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찾아냈어. 그럼 아까 f1의 값과 f0의 값이 같다고 나와 있죠.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확장형으로 해서 하나만 더 찾아볼게. 뭘 찾아보냐면 x에다가 1 정도 하나 넣어볼게. 그러면 f의 2는 f의 1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0이라는 값을 갖고가 있어. 아, 그러면 내가 개형 파악하는데 f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f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f에 2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1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같으니까 축은 0 더하기 1을 2로 나눈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괜찮지?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F2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볼록한 개형으로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개형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함수식이 A가로 열고 x-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라고 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4분의 1a 플러스 b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 아까 파악했죠? 그래서 0은 2 집어넣으면 4분의 9a 플러스
B 이 두 개를 뺍니다. 빼면 2는 2A 그래서 A 값은 1 그러면은 A 값이 1이 나왔으니까 B 값을 찾아가야 되겠죠. B 값은 4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완벽한 함수식을 구했다. 그러면은 F가 x-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되어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지금 여기가 2분의 1인 거 알았죠? 2분의 1인 거 알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중에서 가장 더 멀리 벌어져 있는 건 F3이죠. 그래서 F3이 맥스가 되고 F의 2분의 1이 미니값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3은 2분의 6, 5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4분의 25 마이너스 9 그래서 4분의 16 is 4 F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9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죠? 네. 자, 우리가 573번과 574번을 바라봤을 때 근간이 되는 건 축이라는 개념이에요. 축이라는 개념. 함수값이 같다. 저해기가. 그리고 변형식으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F1과 F0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축을 알려주고 있구나. 그 얘기를 캐치하면 해석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8번. 이거는 클래식한 문제죠. 치환하는 문제인데 치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자주 써야 돼. 자주 써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푼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가져온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구성을 좀 볼게요. 먼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작다. 그랬을 때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 y값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y값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를 내가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라고 구할 수 있죠. 치환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따라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야 돼. 치환을 하면 항상 뭐를 신경 쓴다? 변역을 신경 쓴다. 치환을 하면 변역을 신경 쓴다. 변역은 x에서 t로 영역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변역. 그럼 변역을 좀 풀었으면 t라는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t의 변역, t의 영역, t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 t축, 0, 2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 쓰래?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신경 쓰래.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요? 알아볼게. 자, 그러면은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그리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t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46, 8. 그래서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8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 지금 이게 변역 찾는 거야. 어떻게 찾는 거라고? t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변화된 식에서 t라고 하는 변수는 마이너스 1에서 8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얘를 또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이쪽은 이제 t축, y축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녀석. 그래서 좀 쉽게 그리자. 답만 빠르게 찾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녀석. 축이 얼마예요? t가 2일 때겠죠. 오케이?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b를 이용해서 그럼 t가 2야. t가 그럼 2니까 2에서 3칸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어? t에서 6칸 떨어져 있는 8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어요? 8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당연히 최소값은 2에서 등장하고 그래서 y의 max는 t에다가 8 넣었을 때야. 그래서 8, 8에 64, 8, 4, 32 플러스 5 그래서 37 그리고 y의 미니 값은 t에다가 2 넣었을 때야. 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36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치환이라는 거 엄청 자주 사용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치환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 생각은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면 치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치환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동반되는 게 뭐가 동반돼야 돼? 변역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다. 변역은 치환한 t의 최대값, 최소값을 의미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영역을 바꿔서 한 번 더 구해주면 되겠다. 요거는 잘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치환 문제는 많이 접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고 빈도수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넘어가서 활용 문제도 한번 가볼게. 활용 문제. 자, 604번 한번 가볼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먼저 체크를 해볼게.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넓이의 최대값. 자, 그러면 요만큼을 내가 A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얘를 X축, Y축, 우리가 원점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길이를 잡았으니까 F가 A, 0이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 녀석이 선분 AC를 직선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A라는 점이 0,8이고 C라는 점이 6,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6분의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AC라는 직선이 마이너스 3분의 4 X 플러스 8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D라는 좌표값은 A, 3분의 4A 플러스 8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개념이기 때문에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8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 뭐냐면 A라는 녀석, 이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가 존재는 해야 되겠죠. 근데 6을 뚫고 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A 제곱 플러스 8 A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3분의 4로 묶어.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2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선 a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 최대 넓이가 12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길이가 3일 때 넓이의 최대값 12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해 볼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문제야. 객관식으로 나왔을 땐 언제나 이 절반을 가져왔을 때가 넓이의 최대입니다. 얼마를 가져오라고? 이 전체 길이가 6이죠. 그럼 절반을 가져왔을 때 3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도 3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6, 8이면 닮음이니까 여기가 3이라고. 그때 요 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3대 4는 3대 물음표겠죠. 요 길이를 우리가 4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요 반대가 얼마겠어? 4라고. 또 절반이네. 8의 절반을 가져오고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4, 3, 12 이렇게 문제를 구하기도 할 줄 알아야 돼. 뭐냐면 기본적인 정상적인 풀이법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객관식이야. 넓이를 구하래. 절반을 가져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유형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볼게. 자, 604, 605, 607 이렇게 세 문제가 아마 우리 마플 시너지 교재에 유형으로 정리가 돼 있어. 힌트는 뭐냐면 넓이야. 넓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3, 4, 12. 자, 605번도 가볼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녀석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x절편이 4고 y절편이 12야. 절반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2, 6. 그래서 넓이는 10이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여기도 이 출입구의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러면은 절반이라고 했죠.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4의 절반이니까 2. 그럼 1이겠죠. 그러면은 1,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출입구의 높이의 최대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죠? 넓이니까. 근데 이게 또 맹목적일 수는 없어. 체크를 해야 돼. 뭘 체크해야 돼? 넓이일 때는 이 절반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같은 유형으로 606번과 624번을 체크해 볼게. 자, 이때는 뭘 구하냐면은 모양이 똑같지만 얘는 둘레야. 606번은 둘레를 구하래. 둘레.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요 길이를 내가 A로 설정을 할게. 그러면은 A가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돼. 오케이. 네. 그리고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요 높이 개념이 4-A 제곱이야. 자, 그러면 둘레라는 건 요만큼이 A면 요만큼도 A겠죠. 그래서 2A가 몇 개 있어? 2개. 4 빼기 A 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그래서 2A 더하기 4-A 제곱이 2개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보기 편하게 좀 디자인을 하면 마이너스 2로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4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5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0 그래서 a가 1일 때 이 넓이의 둘레의 최대값 10 선생님 절반 맞는데요?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0이고 그럼 a가 1이라는 건 절반이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624번 문제를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야. 그러면 얘는 축이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우리가 요 a라는 점을 a, 0이라고 둘게. 그러면 요만큼까지가 a야. 여기서도 a가 벌어지겠지. 대칭성이니까. 그럼 남는 길이는 그래서 남는 길이는 6에서 2a를 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높이 개념은 함수식에 a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둘레라는 건 두 개씩 있겠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6 마이너스 2a 그래서 2 가로 열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 그러면은 계산 편하게 하려고 식을 정리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빼기 10 그래서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0 그래서 a가 2일 때 이 최대값 20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a가 2일 때죠. 그래서 약간 오류가 난 거야. 뭐냐면 이 전체 길이가 6이야. 그래요? 그리고 절반을 나눴더니 3이야.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패턴으로 풀었던 절반이어라고 하면 a가 2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 그쵸? 근데 a가 2라는 결과값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항상이라고 말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조화 시키면 쟤는 정사각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이다 이런 것까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따지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유형에서 이 600번대 유형 어차피 부교재이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 넓이로 가면 절반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둘레로 가면 직접 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시험 보는데 1분이라도 당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똑같이 넓이든 둘레든 다 오리지널하게 풀면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절반, 둘레는 직접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풀게요. 자, 넘어가서 626번 가보겠습니다. 626번. 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A 항등식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와 있는 식을 항등식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x-1a 플러스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x값이 1이고 x값이 1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점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문제 풀란 얘기겠죠. 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그림이 0이랑 2.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엄청 쉽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놨냐면은 문제에서 이 부분을 fx라고 주면 좀 안 보여. 똑같은 얘기긴 해요. fx가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빼기 2의 그래프가 a에 관한 한 항등식이다 라고 놨을 때 저 fx를 y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엄청 쉬운 문제인데 fx를 그냥 계속 문자로 똑같이 fx라만 두고 보고 있으면 순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50분이라는 시험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왜 식이 안 풀리지? 라고 드는 생각,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굳게 해.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생각. 근데 그런 거 잘 보면 되겠죠.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단어는 항등식이다. 항등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보면은 어렵진 않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나올 때 긴장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봅시다. 자,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2죠. 2면은 얘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수 있겠지. 그래요? 근데 두 근이 존재한대. 하나는 베타인데 알파는 0보다 뒤에 있고 베타는 0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여기쯤 0이 있을 거고 여기쯤 2가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그려지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엔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 근분리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 오케이? 자, 근분리 몇 단계로 풀어? 3단계로 풉니다. 판별식, 기준점, 축 이렇게 3단계로 풀겠죠. 근데 1번은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어? 너무나 뻔하게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딱 못 박아줬잖아. 알파랑 베타. 그래도 연습 과정에서 한번 해봅시다.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 C 그래서 1 빼기 8 16M 플러스 88에 64 얘가 크다. 그래서 착착 65를 16으로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기준점은 몇 개예요? 두 개죠. 0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기준점은 우리 문제에선 두 개야. F에 0을 집어넣으면 2n-8 걔는 0보다 작아. 자, 2를 집어넣으면 2는 4 8 빼기 2 플러스 2n-8 얘는 이것보다 높아. 그래서 m이 착착 4 착착 m이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 축은 좀 애매하죠. 축은 여기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놓게. 자, 그러면 이렇게가 메인 호죠. 왜냐면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근분리라는 기본적인 틀을 생각하고 보면 쉬워. 이거 풀이가 딱딱딱 정해져 있지. 그냥 이 스텝대로 밟아가면 답이 나오겠다. 근데 이 생각을 못하고 바라보면 이게 맞나? 이렇게 푸는 게 맞나? 더 조건이 더 있진 않나? 이렇게 고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근분리라고 아예 구조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자신 있게 펜이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 그 옆에 있는 문제. 자, 631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과 직선 y는 x-1의 두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다. 그 a, b, 선분 a, b 위에 점 3,2가 존재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교점 나왔으면 같다고 놓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x-1이야.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3,2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저 그림을 이렇게 놓고 A의 X값만 B의 X값만 표기해 놓은 거야. 그럼 당연히 저 안에 있는 점 3,2에서도 뭐만 표기가 되는 거야? 3이라고 하는 점만 표기가 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잘 안 보여. 근데 이걸 교점이네. 같다고 놔야지. 한쪽으로 넘기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저 모든 점들의 X값들만 표현해 놓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 또 뭐가 되는 거야? 근분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변화된 식 F에 3을 집어넣으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다. 이거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1단계 판별식, 2단계 기준점, 3단계 축 중에서 1번 판별식과 3번 축은 의미가 없다. 왜? 누가 봐도 서로 다른 두 근. 그 다음에 축은 3보다 큰지 작은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우리는 2번 기준점만 쓴다.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됐던 유형이야.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F에다가 3, 변화된 식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돼. 3, 3은 9 플러스 3a-3 플러스 2가 음수다. 그래서 착착 6, 7, 8. 정리를 어떻게 되는 거야? 3a 이렇게 놓으면은 6 마이너스 8. 그래서 a가 3분의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정수 최대값. 자, 정수 최대값. 얘가 마이너스 2.xxx죠. 마이너스 2.xxx보다 작은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풀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631번도 이거를 오리지널하게 풀려고 노력하면 잘 힘들어. 근데 이거 근분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 자, 넘어갈까요? 몇 개 안 남았어. 조금만 힘내자. 자, 이번에는 이제 교점 얘기를 조금 더 할게. 자, 최고차의 개수가 a이고 a가 양수래. 아래로 보도록 하겠죠. 2차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직선과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의 x값이 1이랑 5가 되겠다. 그럼 fx랑 4ax 빼기 10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나는 게, 즉
같은 게 1이랑 5다 라고 되었어. 그럼 fx랑 4ax 마이너스 10 이렇게 놓고 보면 새로운 방정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최고차가 a인 방정식에서 만족시키는 x값들이 1이랑 5래. 그럼 이 녀석이 a 가로 열고 x-1, x-5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기억의 힌트에서 f의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왔습니다. 이게 f라는 거야. 자, 두 번째 1에서 5 사이에서 f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되었죠. 그럼 이거를 이젠 좀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로 바뀌니까 a x제곱 마이너스 6a랑 얘가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더하기 5a 마이너스 10 그래? 그럼 축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지.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축이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아, 그럼 a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2차식인데 축이 1이라는 걸 구한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 쓰래? 1에서 5까지 신경 쓰래. 그렇기 때문에 1에서 5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야. 이쪽은 안 그려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8이다. 요걸로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a 플러스 5a 마이너스 12 자, 마이너스 8 4a가 4 a는 잠깐만 틀렸죠? 왜 4죠? 4a가 2죠? 2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a가 2분의 1 최종 질문 100의 1을 구하십시오. 50이라고 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건 이 634번 문제는 이 같다. 교점은 어떻게 푼다? 교점의 스타트 풀이는 두 식을 같다라고 노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 같다라고 노는 식은 뭘 의미한다? 교점의 x값들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정식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677번 가볼게. 요거 조금 어려워요. 네,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생각을. 17번 먼저 가볼게. 4차 함수 x의 4승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은 0. 아직 문제는 안 읽었어. 문제는 안 읽었지만 이렇게 써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복 2차식은 우리가 풀이가 뭐예요? x제곱을 t로 단순 치환한다. 합차유도한다. 근데 얘는 상수가 미지수기 때문에 합차유도까지는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복 2차식 기본풀이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t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 실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t는 x제곱이죠. 그래요? 얘가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돼. 얘가 만약에 0이면 하나죠. 음수면 허수죠. 실근이 서로 다른 네 개가 나오려면은 t1, t2가 다른 양수가 있어야 돼. 그럼 t의 관점에서 보면 t1, t2가 양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돼. 이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뭐로 빠져나가야 돼? 근분리로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2차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기준점 0 집어넣으면 위에 있고 축도 0보다 앞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4분의 d를 쓰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 빼기 3 양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a제곱 빼기 3 2a 2 a는 1보다 크대. 그리고 0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3도 양수. a제곱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는 모든 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가 1보다 크고 a는 모든 수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교집합시키면 1보다 크다. 그래서 답이 1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거를 보기차 개념으로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보여. 근데 이 녀석을 근분리다 생각하면 잘 보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밑에 것도 해석해 볼게. 이번엔 똑같은 유형이야. 4차 방정식 보기차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놓으면 t제곱 플러스 2 1-kt 빼기 5k 플러스 10은 0이라고 놓고 t 하나는 음수 쪽에 있고 t 하나는 양수 쪽에 있는 상황이 그려져야 돼. 그래야지 이쪽에서 허근 두 개, 이쪽에서 실근 두 개.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는 스페셜한 케이스죠. 판별식이랑 기준점은 축은 쓸 필요가 없이 기준점 0만 집어넣으면 음수다. 요거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0만 집어넣으면 음수다.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뭐만 하면 돼? 해석만 하면 돼. 어떤 해석? 얘가 보기차식이야. 그래서 단순 치환으로 식을 4차에서 2차로 다운시켰어. 그럼 저 2차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건데 근분리로 해석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688번. 자, 688번은 역수근이에요. 역수근. 먼저 6, x의 3승, 마이너스 5,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근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즉 알파, 베타, 감마의 역수근을 갖는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는 뜻이야. 네, 방정식 찾는 건 엄청 쉬워요. 자, 보면은
이 녀석이 방정식이야. 아직은 틀린 식이야. 근데 뭐를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야. 그래서 6 알파 3승 마이너스 5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은 0. 이건 이제 무조건 참인 식이야. 괜찮아? 그래서 이 무조건 참인 등식, 무조건 참인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괜찮아? 그럼 난 여기다가 알파 3승분의 1을 곱할게. 그래도 식에는 변함이 없죠. 맞아요? 무조건 참이 되겠죠. 그럼 알파 3승분의 1을 곱해버리면 6 마이너스 5 알파분의 1 더하기 빼기 2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알파 3승분의 1은 0이다. 그래요?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읽어볼게. 이렇게 읽으면 1 세제곱 제곱 0이라고 써있네.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 내가?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을 집어넣었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베타로도 똑같은 게 성립이 되고 감마로도 똑같은 게 성립이 되겠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에서 역수근을 갖는 방정식은 개수를 거꾸로 읽으면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그래서 저 개수를 거꾸로 쓰면 됩니다. 이게 역수근이야. 괜찮아? 네, 그래서 688번은 역수근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땅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푼다고요? 개수를 거꾸로. 역수근을 갖고 있다. 개수를 거꾸로. 네. 자, 두 개 가볼게. 752번과 756번은 아마 부정방정식 두 가지 폼을 설명하려고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많아서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야. 식이 두 개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너무 많아서 못 찾아.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건으로 풀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부정방정식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 조건, 두 번째는 실수 조건. 그래서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의 풀이법을 각각 구별해 놓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752번 보면 좀 크게 쓸게.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빼기 1은 0.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은 풀이법을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이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 y-2가 있죠. 그럼 무조건 y-2가 있다고 믿고 가는 거야. 그럼 y-2를 써.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 게 마이너스 2y는 있어. 이렇게 된 게 플러스 4가 사실은 없는 걸 쓴 거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보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쓰면 식에는 변화가 생긴 게 아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쪽을 정리하면 y-2, x-2가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5.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된 건 아니죠. 하지만 문자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밀고 나간 거야. 그러면 5네. 근데 정수잖아. 그러면 y 빼기 2도 정수고 x 빼기 2도 정수야. 정수 곱하기 정수가 5래.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되는 케이스는 몇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총 4가지 정도가 나오겠네. 이 4가지를 일일이 체크해야 돼. 그래서 y 빼기 2가 1이면 y는 3, x 빼기 2가 5면 x는 7, y는 7이면 x는 3,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1. 괜찮아? 자, 그래서 질문. 얘는 합이 10이고 합이 마이너스 2고 합이 마이너스 2야.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었을 때 최대값은 얼마라고 쓰면 돼요? 10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요게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 어떻게 푼다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맞춰주는 거야, 의식적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겠다. 자, 정수 조건이고요. 자,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x, y가 실수다. 저 얘기를 듣고 이게 x도 완전제곱식, y도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식을 좀 스케줄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 xy 플러스 5 y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 만족하는 xy의 값. 그러면은 우리가 요 녀석을 보고 얘를 4y제곱과 y제곱으로 쪼개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를 x 빼기 2y의 전체 제곱, 뒤에 있는 거를 보고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야. 그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래. 그러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야.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2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x랑 y의 합을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찾는 게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겠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5y제곱을 4y제곱과 y제곱으로 쪼개놓는 것. 그게 첫 번째 문제를 푸는 팁 아니면 팁? 네.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볼게. 자, 얘는 공통근이죠. 이쪽 부분이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좀 이게 메이저 문제 유형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좀 애매하게 끊겨. 어떻게 끊기냐면 진도를 쭉 나가다가 여기쯤 중간고사 범위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 그래서 좀 이 끝부분을 흐지부지 공부를 해. 그래서 근분리, 부정방정식, 공통근 요 개념들을
조금 학생들이 배우는데 좀 어설프게 배우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체크할게. 자, 두 방정식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습니다. 그럼 나는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부를게. 그리고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야. 근데 언제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에만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방정식의 공통근 알파를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k는 0. 그리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대부분은 빼. 오케이? 대부분은 빼. 왜? 알파 제곱 지우려고. 가끔 가다 더해야지만 지워지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 문제는 빼는 거니까 빼볼게. 빼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k가 2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네. 그러면은 k 값과 공통근을 다 구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하래네. 1이구나.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 틀려?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저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돼. 이렇게. 만약에 k가 2야. k가 2면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의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으니까 근 두 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공통근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돼. 그래서 얘를 찾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녀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래서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은 제곱 얘가 무조건 참이구나.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k 더하기 공통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공통근을 가질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공통근이 있다. 그럼 공통근이라고 생각하는 녀석을 잡아. 그리고 집어넣어. 그래서 빼 혹은 더해. 최고차 지우려고. 그러면 적절한 하나의 인수분해 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체킹을 해야 돼. 그냥 보이는 대로 쓰면 틀려요. 알겠죠? 무슨 체킹? 오직 하나. 이런 말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문제에선. 그래서 함정을 파는 거야. 얘를 쓰면 틀리게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 녀석으로 숨어있는 k 값을 찾는 거야. 아시겠죠? 네. 요게 이제 공통근 문제. 자, 778번은 특수 형태죠. 네, 4차 방정식 특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찾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우리가 상반이라고 부릅니다. 상반. 그 가운데 있는 x제곱을 기준으로 양 끝에 있는 개수들이 대칭성을 지키고 있다. 이럴 때, 즉 이렇게 개수가 똑같죠? 이런 걸 파악하면 얘가 상반이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풀이법은 뭐냐면은
x제곱으로 묶는다가 풀이야. 오케이? x를 묶어볼게. 저식을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0. 자, 그러면 요 가로를 조금 정리해 볼게. 가로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변화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로.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치환해서 풀어야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4. 그래서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이라고 풀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t라고 하는 4, t라고 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4,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두 개가 다 답이 될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괜찮아? 네, 볼게. 이 알파에 실근이라고 써 있죠. 그럼 저게 진짜 실근인지를 봐야 되겠지. 자, 먼저 이쪽 가볼게. 알파로 곱해볼게.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건 대표적인 허근식이죠. 알파는 절대로 실근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악을 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 여기서 t.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실근 두 개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함정이야. t라고 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4,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1. 여기서 두 개를 다 쓸지 말지 고민할 때 요 실근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식이야. 이걸 보자마자 고민하면은 아직 연습이 좀 덜 돼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값이 4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807번. 자, 안양외고 시험 범위를 보면은 부등식 파트가 딱 요 페이지 하나가 딱 등장을 해. 왜냐면은 우리가 쭉 여러 가지 방식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한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시험 범위에 빠졌어. 그리고 요 부분이 나와 있는 페이지 하나가 딱 마지막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봤더니 딱 요 문제를 내고 싶어 가지고 시험 범위 거기 한 장을 추가시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807번은 풀이법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문제를 편하게 맞힐 수 있겠다. 여기 마지막 문제니까는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자, 보면 H학교 강당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습니다. 한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히면 그러면은 이 긴 의자를
내가 X개 가지고 있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학생이 얼마가 돼요? 5X 플러스 8입니다. 해놨어. 6명씩 앉히면 의자가 한 개가 남는데. 자, 그러면 의자를 얘가 1번 의자야. 얘가 2번 의자, 3번 의자. X 빼기 2번 의자. X 빼기 1번 의자, X 의자. 자, 얘가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얘가 X번째 마지막 의자. 그녀는 X 빼기 1번째 의자, X 빼기 2번째 의자야. 자, 문제에서 6명씩 앉았대. 그러면 의자가 하나가 남았대. 그러면은 이 의자는 아예 안 쓴 거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X 빼기 1번째 의자에 사람이 한 명만 앉아도 쓴 거죠. 2명 앉아도 쓴 거고 3명 앉아도 쓴 거야. 6명을 앉아도 쓴 거죠. 문제는 이 X번째 의자는 안 썼다야. 그럼 이 X 빼기 1번째 의자를 쓰긴 썼는데 한 명이 앉아서 쓴 건지 6명이 앉아서 쓴 건지를 나눠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힌트 6명씩 앉으면 그 뜻은 뭐냐면 X 빼기 2번째 의자까지는 풀로 앉혔다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힌트가 X 빼기 2번째 의자까지는 학생 6명을 다 앉혔어. 그리고 X 빼기 1번째 의자에 내가 한 명을 앉힐 수도 있고 6명을 앉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학생 수인 거야. 의자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은 X 빼기 1번째 의자를 쓰긴 썼는데 한 명을 앉힌 건지 6명을 앉힌 건지에 대해서 구조화 시켜놓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요? 연립부등식이라고 하죠. 연립부등식은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교집합을 답으로 쓰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1번 부등식을 정리하면 x가 12, 11, 11, 19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등식을 정리하면은 머리로 하니까 좀 안 되네. 좀 힘든 건가 보다. 여기를 좀 풀게. x-12 플러스 1 5x 플러스 8 그래서 넘기면 x 그래서 19 잘했어. 자, 2번도 좀 정리할게. 5x 플러스 8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6 그래서 정리하면 x 6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4에서 19. 자, 그럼 질문. 의자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의자라고 하는 x의 최대값을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19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요거 우리가 그 마플 시너지 교재 보니까는 806번, 807번 문제가 똑같더라고. 그래서 807번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하나 남았다? 그러면은 X개라고 놨을 때 X번째 의자는 안 써. 하지만 X 빼기 1번째 의자를 다 쓰는지 한 명만 앉아서 쓰는지 그 차이를 둬야 돼. 그 얘기는 X 빼기 2번째 의자까지는 풀로 다 채운 상태에서 마지막 X 빼기 1번째 의자 한 개를 한 명이 앉든지 두 명이 앉든지 세 명이 앉든지 등등등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겠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랜 시간 집중하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단원별로 주요 문항만 체크를 했어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이브 방송하고
뒷부분을 부족해가지고 제가 추가 영상을 찍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거를 체크 안 한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 카톡으로 해가지고 평촌 현수학학원 찾으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오픈 카톡 질문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마플 시너지 몇 번 이렇게만 심플하게 보내줘도 제가 풀이 영상 제작해가지고 업로드하는 프로세싱을 갖겠습니다.